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대선 과연 누가 될까요? 11월에 대선이 있는데 과연 미국 대선 누가 될까? 그러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전기차, 테슬라,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죠? 이거에 대해서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 누가 유리할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엊그제죠. 지금 미국 대선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나와서 대선 토론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얘기를 해드리고요. 제 생각 얘기해드리고요. 요즘 돌아가는 국제 정세 있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조금 충격을 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미국은 엄청나게 지금 초강대국이다. 뭐 러시아나 중국을 때려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제 얘기를 들으면은 조금 충격이실 수가 있다. 저는 약간 미국 중심의 우리 지금 보던 우리나라의 이런 언론들 보면은 거의 미국 중심에서 이렇게 CNN이나 뭐 이런 데 보도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이런 사고나 아니면 미국 중심의 생각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세에 대해서 뭐 중립적으로 잘 못 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조건 옳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대선 토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은 트럼프는 약간 이런 쪽인 것 같아요.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미국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도 있잖아요. 방위비를 축소해야 된다. 미군을 축소하고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된다. 뭐 이런 주의잖아요. 근데 바이든 약간 그런 주의는 아니고 그래서 이 토론을 지금 제가 보면서 야 진짜 누가 더 바보인가 뭐 이런 거를 또 느꼈고 특히나 좀 더 걱정되는 거는 바이든이다. 바이든이 나와서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표정도 좀 사람이 봤을 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초점을 어디다 제대로 두지도 못하고 원래 자기가 말을 안 하고 있을 때도 상대방을 응시하거나 아니면은 끄덕이거나 어떤 걸 이렇게 좀 생각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멍하니 다른 데를 바라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얘기할 때는 쉰 목소리로 콜록콜록 거리면서 그렇게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죠? 힘들어 보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또 어디서 말하는지 끝맺음도 못하고 또 말하다가 또 다른 쪽으로 새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뭐 트럼프는 보니까 확실하게 뭐 트럼프가 엄청 토론을 잘했다기보다는 바이든이 엄청 못하니까 지금 계속 바이든의 인기가 추락하고 있고 트럼프의 인기는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냥 바이든이 잘 못하니까 그냥 뭐라 하지 기본만 했습니다. 기본만 하면서 그냥 바이든이랑 비교되는 게 트럼프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고 제스처도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든이 얘기할 때도 뭐 웃거나 끄덕이거나 뭐 이런 거를 다 하고 그다음에 기자의 인터뷰가 있을 때도 기자의 그런 내용을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트럼프가 지금 나이가 78세거든요. 78세고 바이든이 81세인데 이 나이 차이가 3살밖에 안 나는데 오히려 인지 능력 이런 거는 보면은 바이든이 훨씬 늙어 보인다. 이게 참 걱정이다. 우리가 어떤 분 댓글 보니까 여기 CNN 여기에서 그 대선 토론한 거 댓글 보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노인 학대 하지 마라. 바이든이 그 정도로 보였다는 얘기죠. 대선 토론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대답을 잘 못하고 힘들어 보였으면은 노인 학대를 하지 말라는 이런 댓글까지 남길까? 저는 자 이거 보면서 야 미국이 이 정도로 이렇게 내려왔는가? 후보가 이 둘이 나와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 진짜로 지금 바이든의 이런 인지 능력이나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미국이 점점 내려오고 있구나. 그리고 바이든이 진짜 통치를 하는지 그게 또 궁금하다. 진짜 미국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게 참 의문이다. 바이든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국정 운영이 아니죠. 미국은 전 세계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를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을까? 조금 그게 걱정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토론 이후에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승자 확률이 그것도 CNN에서 보도를 한 건데 트럼프가 승률 확률이 67%고요. 바이든이 33%로 이렇게
바이든이 추락을 했다. 그래서 바이든이 지금 뭐 후보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점점 진짜 이 토론 이후에 이 인기가 확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토론에서 주요 논점으로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조금 꽂힌 거 있잖아요. 요즘 국제 정세 변화와 이런 꽂힌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미국의 한계를 제대로 알고 현실주의자 같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약간 예전에 미국 향수에 젖어들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었을 때 그 향수에 젖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자존심이 세고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한테도 굽히지 않고 계속 얘네들을 혼내줘야 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 전쟁도 결국에는 미국이 계속 대리전이라는 거 다 알잖아요.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은 이미 전쟁이 끝났을 텐데 계속 미국이 지원하면서 뭐 2억 달러 이상 지원을 하면서 지금 젤렌스키가 미국에 올 때마다 600억 달러를 받아간다 이렇게 트럼프가 비꼬 왔잖아요. 이렇게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을 비꼬면서 우크라이나 지금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거 전쟁 끝낸다 이런 얘기도 또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바이든이 점점 나이가 들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근데 자존심은 세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들수록 그 막 승질 잘 내는 노인분들도 있잖아요. 자기의 막 생각에 더 이렇게 빠지고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는 노인분이 있잖아요. 그런 노인의 전형을 좀 보여주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바이든의 지금 상태가 너무 폭력적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3차 대전 리스크도 있다. 바이든이 계속 집권해서 이 국정 운영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와 뭐 중국에 적대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결국 3차 대전까지 할 수가 있다. 근데 3차 대전은 절대 하면 안 되죠. 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라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세계 여러 주식들을 투자하고 있는데 진짜 전쟁이 대전급으로 세계 대전급으로 난다고 하면은 진짜 안 됩니다. 우리 자산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럼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걱정되는 게 진짜 저도 걱정되고 트럼프도 걱정하는 게 다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의 이런 폭력적인 이런 언행과 그다음에 지금 뭐 보면은 약간 생각들도 지금 바이든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진짜 나중에 폭력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도 임하고 있고 러시아를 어떻게든 손봐 주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뭐 가자 이쪽에 또 분쟁이 생기고 거기도 또 지원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너무 많이 미국의 이런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이득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 푸틴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이든은 적으로 보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뭐 직접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진 않았지만 바이든한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그러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을 하는데 과연 미국이 상대할 수 있냐? 둘이 연합을 하는 걸 막을 수 있고 상대할 수가 있냐? 자신 있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한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돌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좀 깨닫고 적당한 거는 지금 빨리 발을 빼고 이득을 챙기자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계속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많이 크고 있잖아요. 그리고 러시아 푸틴은 또 북한에 갔다 오면서 또 어느 때보다 이런 연대들이 계속 끈끈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이 연대는 점점 내려오고 있고 이 브릭스를 필두로 한 이 연대들은 계속 끈끈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힘을 과연 미국이 상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냥 군사력으로만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 그냥 까놓고 말해서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뭐 유럽 이렇게 전쟁을 한다. 그러니까 세계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고강도의 지상전이라고 하죠. 지상전을 과연 미국이 할 수 있을까? 서방이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이다. 왜냐? 지금 포탄이 떨어져서 못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포탄도 없다. 그런데 러시아는 자원이 무한이고 그 다음에 중국은 생산력이 무한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원을 갖고 포탄도 엄청나게 생산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러시아 자체도 이 군수 물품은 생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특히나 포탄 이런 거를 그런데 서방은 이제는 제조업 같은 거를 러시아, 중국, 인도, 뭐 한국, 일본 이런 데다 이 제조업을 다 내주면서 금융산업이나 이 편한 이런 산업들만 하면서
결국에는 포탄 만들 공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이런 만약에 전쟁이 이제 더 퍼진다고 하면은 과연 이거를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냐. 그리고 군함이나 이런 것도 해군 전력에서도 뭐 미국이 뭐 항모 전단을 갖고 오면은 다 이렇게 쓸어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보면은 해군 전력에서도 뭐 제가 엊그제 보여드렸잖아요. 그 항공모함이나 조선 이 능력 있잖아요. 조선을 만들고 축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미국이 많이 떨어졌다. 조선수가 미국에 하나 있다고 했나 아예 없다고 했나 그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 자리를 한국과 특히나 중국이 1위를 하고 있죠. 중국이 절반 이상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미국의 한계가 점점 느리고 있고 그러면은 이 참견하는 거를 줄이고 이제 좀 적대적인 거에서 이제 우호적으로 바꾸면서 그렇게 가면은 되거든요. 다국화 체제를 인정해주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과연 바이든이 계속 집권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인정해 줄까? 차라리 저는 트럼프가 낫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되면서 그냥 협상을 하는 게 낫다. 이대로 쭉 끌고 가면은 미국이 점점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 세계 1위의 패권을 가진 미국이 이제는 급속도로 추락을 할 수가 있다. 요즘 보면은 지금 국제 정세를 보면은 페트로달러도 폐지됐다고 하고 그 다음에 터키도 갑자기 브릭스에 가입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고 이런 점진적인 변화가 이제 점점 더 무게의 추가 브릭스로 갈수록 점점 미국의 이런 힘은 약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북한도 곧 뭐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게 아마도 브릭스 가입을 희망한다 이런 발표이지 않을까. 왜냐? 러시아가 지금 북한에 손을 들어줬잖아요. 북한에 손을 들어주면서 북한 뭐 군사협정도 맺고 그다음에 개혁개방도 하면서 북한을 원조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북한의 이런 가치가 더 올라갔죠. 옛날에는 뭐 미국이 계속 제재하니까 못 사는 국가 이렇게 했지만 미국이 이제는 러시아까지 제재를 하는데 이제는 제재받는 대상들이 오히려 뭉쳐서 이 파이를 더 커지게 하면 결국엔 그게 파이가 커지는 만큼 미국의 힘이 닿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미국의 힘은 약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미국도 뭔가 외통수에 걸릴 수도 있다. 미국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자랑했지만 결국에는 후티 반군도 못 밀어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버들이 뭐 여기에 뭐 폭격기가 가서 후티를 폭격해서 다 혼내줄 것이다. 폭격을 했다. 이제는 다 이제 혼내주고 홍해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홍해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뭔가 국제 질서에서 미국의 힘이 그렇게 세지 않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슈퍼맨처럼 일을 다 해결하고 그럴 자리에서는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레이 달리오도 지금 증권가에서 유명한 레이 달리오 그분도 얘기한 게 이 패권의 변화 패권이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제는 중국이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내려오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 변화에 지금 변곡점에 우리가 점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 이제 내려와야 되고 그렇다고 미국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패권의 자리에서 조금 내려오고 뭐 한 단계만 내려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하는데 미국 주식이 망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제 미국의 강력한 슈퍼파워는 이제는 조금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래서 달러의 힘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겠죠. 국채의 수요나 이런 게 줄어들면서 갑자기 이 대선 이후에 국채금리가 확 뛰었거든요. 다 그런 이유가 있다. 지금 미국의 한계를 트럼프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왜냐? 미국보다 아래에 있던 중국이나 러시아들이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서 이렇게 무력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거를 바이든 쪽 세력들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집권하기 전에도 바로 가서 뭐 푸틴이랑 젤렌스키랑 만나게 해주겠다. 만나서 이렇게 휴전한 협상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뭐 그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푸틴의 이 휴전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렇게 트럼프한테 물어봤지만 그거는 나는 모르겠다. 동의 못한다. 동의는 못하지만 뭐 우크라이나랑 그러니까 젤렌스키랑 푸틴이랑 만나서
뭐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엔 돌려서 얘기했지만 트럼프가 인정을 한 거죠. 이 전쟁에서 미국이 졌다, 항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대충 다 알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니라 미국이 뒤에서 계속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밀었잖아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또 전략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뭐 전 정부의 실패,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렇게 부채도 엄청나게 많이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분쟁을 계속 이끌어내면서 뭐 군비 이런 낭비도 많이 하고 이런 정책적 실패 있잖아요. 이런 실패를 이제는 다른 당의 트럼프한테 넘기고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전에 있었던 이런 지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정권을 이양받아서 그냥 다시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 회피죠. 양당 간에 이런 미국 정치는 책임 회피가 빈번하다. 그래서 지난 정권을 비난하지 않는 편이다. 웬만하면. 그래서 이런 거를 옮기면서 결국 트럼프가 받으면서 그 뒤치다꺼리죠. 뒤치다꺼리를 다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대선이 지금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선 토론이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거 바이든 큰일 났다. 바이든이 인지 능력도 부족하고 지금 국정 운영도 못할 것 같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서 거의 뭐 폭망을 했잖아요. 대선 토론에서.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미국 민주당에서도 바이든 교체를 논의 시작했다. 그래서 주요 후보로는 해리스도 있고요. 해리스 부통령도 있고, 그다음에 게빈 뉴섬,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힐러리 클린턴 이렇게 3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과연 누가 교체가 될까 이렇게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작 바이든 본인은 교체를 안 할 것이다.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 이렇게 끝까지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이기는 게 거의 뭐 확실시 되다시피 한데 아니 확실하다고는 뭐 못하겠죠. 근데 트럼프가 되는 확률이 커지니까 결국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또 안 바꾼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걱정돼요. 만약에 바이든이 또 대통령이 돼서 연임을 해서 또 간다고 하면은 러시아와 또 중국과 전쟁을 할 것인지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저는 참 걱정이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지금 상태를 보면은 만약에 러시아와 중국과 전쟁을 한다고 하면 뭐 고강도의 전쟁이 있잖아요. 공중전이나 해군 전력이나 아니면 또 지상군 이런 게 과연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미국이 물론 미군이 많고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만 이게 상계되어 있어서 힘이 이게 각계격파 당할 수 있게 약해졌다 이거죠. 한 군데로 모으면 과연 당연히 세지겠지만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은 다 퍼져 있잖아요. 미군 기지가. 그래서 퍼져 있으면서 미국이라는 슈퍼파워의 힘 때문에 이걸 건들지 못하고 있지. 결국에는 좀 만약에 이 미국의 슈퍼파워가 점점 줄어든다 하면은 진짜 위험할 처지에 놓인 이런 미군 기지도 많다.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서 특히나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힘이 예전만 저는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또 동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점점 돌아가는 게 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이든의 한계는 뭐냐? 바이든의 한계는 현실을 지금 못 보고 있고요. 지금 계속 전쟁을 이끌려고 하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 이런 슈퍼파워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이쪽으로만 계속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걱정된다는 이거죠.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상대편에게 더욱더 실마리만 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이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실마리만 더 준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후보가 다음에 누가 될 것인가? 혹시나 트럼프가 되면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미국 주식이나 전기차나 특히나 전기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망하는 거 아닌가? IRA 법안이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기차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또 머스크를 또 좋아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도 트럼프를 지지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트럼프 집권 시 고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돌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또 집권을 한다고 해도 이런 뭐 전기차나 이런 거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겠구나. 오히려 더 살려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뭐 대선은 뭐 예측할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안도를 할 수가 있겠구나. 누가 되든. 그래서 지금 IRA 법안 폐기, 혹시나 폐기를 할 수도 있다. 왜냐 머스크 입장에서는 폐기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 중국에서 값싸게 테슬라를 생산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에 들어와도 기존의 레거시 업체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망하는 거지 테슬라는 망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테슬라는 어차피 잘 나가고 있고 오히려 경쟁자인 포드랑 제너럴 모터스가 망하는 게 오히려 미국 시장을 테슬라가 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IRA 법안이 뭐 폐기가 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전기차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돼도 그게 힘든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취임한다고 하면은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이거를 협상을 해서 휴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 말했다시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잖아요. 이렇게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미국이 초래한 전쟁이다. 그래서 당선이 자기가 된다고 하면은 바로 이거는 협상을 통해서 뭐 종식을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이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건 아집 때문에 3차 세계 대전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누가 더 현실주의자인가 이런 거를 좀 대선 토론에서 좀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거예요. 나토도 해산시키고 어차피 태평양 밖에서 뭔 일이 일어나도 우리랑 뭐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 밥그릇만 잘 챙기고 잘 살자.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이 미래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중국, 러시아, 북한은 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제가 한반도 있잖아요. 한반도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한반도에서 또 이제 뭔가 미래가 더 좋아질 수가 있다. 바이든이 만약에 됐다고 하면은 오히려 한반도 위기가 더 고조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북한이랑도 그렇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트럼프 집권 당시에도 종전 협상을 하다가 어그러지고 트럼프가 또 낙선을 했었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번 이제 재집권 한다고 하면은 연임은 아니고 재집권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북한 관련해서도 이런 뭔가 사업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다. 그래서 중국과도 관세나 뭐 이런 것도 하겠지만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차이나 전기차에 대해도 관세를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을 보면은 중국이 지금 거래하는 것만 봐도 이 커지는 게 보이죠. 이 주황색이 이머징 국가들이에요. 이머징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중국과 거래가 커지고 있고요. 발전한 국가들, 선진국들은 이제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게 경제 규모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경제 발전도 선진국들은 점점 내려오고 있고 중국과 교역이 많아지는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이제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뜨는 해, 지는 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거래 같은 것도 지금 보면은 중국과 거래해서 이거 보세요. 지금 개발도상국들이 계속 커지고 있죠. 인도, 멕시코, 뭐 이런 아시아 뭐 이런 쪽이 계속 이 거래가 커지고 있다. 커지면서 점점 커지고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걸 미국도 잘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이쪽 부분이 계속 커지는 거 보면서 뭔가 이런 미국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경제 규모나 이런 게 점점 더 이제 글로벌 사우스 개발도상국에서 브릭스 이쪽으로 커지고 있다. 이 전기차랑 배터리랑 이 태양광 수출도 보면은 이 주황색들 있잖아요. 노란색 주황색이 이게 브릭스 쪽이에요. 개발도상국 쪽인데 이게 계속 파이가 커지고 있죠. 이쪽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커지고 있다. 물론 지금도 뭐 유럽이랑 이런 데가 크지만 이제 거래에서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브릭스나 글로벌 사우스 이쪽이 점점 이 거래가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트럼프도 아는 거예요. 이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경제 부분에서도 커지고 있다. 중국 지금 이런 경제 부분에서 이런 뭐라고 해야죠? 수출이나 이런 거 지금 요구, 미래 요구 뭐 이런 것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2040년만 돼도 이제는 이머징 국가들이
이만큼 커질 것이다. 이 커지는 게 보이죠? 중국과 이머징 국가들이 이만큼의 파이를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커지고 있다.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머징 국가랑 중국에도 투자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만 계속 경제가 좋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미국도 경제가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자원이 돌지 않을까요? 자본이. 그래서 돈을 벌고 저평가받은 주식에 또 들어가고 고평가받은 주식은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도 이렇게 돌지 않을까. 이머징 국가들이 이제는 점점 뜨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30년까지 그 구매력 지수거든요. PPP를 사용하는 GDP 기준 상위 10개 국가를 가져왔는데 1위가 중국이 되고 있고요. 2위가 인도,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 5위가 터키, 그 다음에 6위가 브라질, 7위가 이집트, 8위가 러시아, 9위가 일본, 그 다음에 10위가 독일. 이렇게 보면은 다 브릭스랑 친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죠. 인도는 브릭스, 중국도 브릭스, 터키도 이제 브릭스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도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중국이랑 친하고 있고, 브라질은 당연히 브릭스고, 이집트도 브릭스에 가입 요청을 했죠. 그리고 러시아도 브릭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위주로 이제 점점 가고 있다. 이런 변화를 미국도 알고 트럼프도 알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순응을 해서 미국의 위치가 조정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슈퍼맨처럼 생각했던 미국도 이제는 점점 현실주의자가 되면서 점점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말했다시피 중국의 이런 성장에도 있고요. 중국이 성장이 막 너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중국의 과학기술이 있잖아요. 이것도 무시 못할 수준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23년에는 고품질 논문의 약 40%가 중국 학자에 의해서 출판되었으며 미국 학자가 10%, 유럽 학자가 15%를 기여했습니다. 중국에는 미국과 유럽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과학 연구자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학 학사 학위 취득자 수는 미국의 7배이고 그리고 공학 박사 취득자 수는 미국의 2배입니다. 이렇게 많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보스턴 파워에서 로봇계를 만들어냈었잖아요. 로봇계를 몇 년 전에 만들어내서 눈길을 끌었지만 이제 타오바오나 테무나 이런 데 보면은 고작 몇천 위안, 그러니까 몇백만 원, 우리나라 또는 몇백만 원에 이 로봇계가 나온다. 그래서 미군이 구입해 사용하기도 한 것은 중국 기업 유니트리였다. 솔직히 말해서 챗 GPT도 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 양산하는 거는 기깔나게 잘한다. 미리 처음에 개발해서 만드는 거는 미국이 잘하지만 이 양산하는 거, 전기차도 그렇고 이 로봇도 그렇고 이 싸게 양산하는 거는 중국이 훨씬 잘한다. 그래서 사족 보행 로봇계 있잖아요. 로봇도 이게 중국에 본사를 둔 유니트리라는 데서 2,800달러에 고투 모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는 전장에도 쓰일 것 같다.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다. 이것도 드론처럼 쓰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런 경제가 크고 있고 기술까지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코 이 브릭스나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거래를 하고 우리도 다국화 체제에 일원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트럼프의 미국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계 패권이 점점 변화가 있구나. 국제 정세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만 봐도 이 규모의 경제 진짜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사막에도 이렇게 태양광을 엄청나게 깔면서 이 태양광 발전도 세계 1위 점유율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서 이게 사막이 이제 역사막화라고 하죠. 사막화가 이제는 다시 또 이제 사막이 이렇게 그늘이 생기면서 태양광 발전하면서 이 아래 그늘이 생기면서 풀이 자라고 그다음에 사막이었던 이런 땅이 이제는 습지와 늪지로 변하면서 사막화가 이제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우리나라로 황사도 안 오고 미세먼지도 안 온다.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길 바라야 돼요. 우리는 중국이 이거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풍력이나 잘 돼서 이 석탄 발전을 많이 안 하고 미세먼지를 많이 생산을 안 해서 우리 쪽으로 안 넘어오게 그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길 바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고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것 같냐. 미래에 이런 부가 창출될 수 있는 데는 아시아다. 이제는 유럽이 지고 있고 아까 GDP 보여줬잖아요. PPP 규모에서 2030년 GDP 예상이 거의 아시아 국가들이 많았잖아요. 인도, 인도네시아, 뭐 러시아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올 수가 있다. 왜냐 북한이랑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쪽
이쪽 어디죠? 블라디보스톡 이쪽을 개발한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북한에 이런 군사협정을 맺고 북한의 힘을 실어주는 게 결국에는 미국한테도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야, 이제 한반도로 와라. 한반도로 와서 전쟁이 아니라 종전을 하고 이제 러시아 가스관을 한국에 들여오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면은 북한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거죠. 북한의 이 값싼 노동력과 한국의 기술로 다시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중국 견제를 하자. 러시아도 뭐 중국이랑 아주 친한 건 아니니까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또 이제는 다시 또 떠오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이 되고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저출산 이런 거 문제 많잖아요. 저출산 이런 걸로 문제가 많지만 진짜 복을 많이 받고 태어난 동네 같아요. 자원은 없지만 이 지역이 보면은 냉전 시대 최전방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거의 신냉전 시대 같이 냉전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 최전방에서 또 경제적 혜자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돼버렸다. 그러면서 이 위치도 좋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런 가스관이 놓여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이 기술력으로 계속 북한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하면은 뭐 중국을 또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제조업 국가가 또 탄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만큼 경제가 더 커지고 여기서 이제 먹거리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거는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알 겁니다. 미국, 일본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동의를 하고 협상을 하냐 이게 문제인데 그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다. 예전에 판문점도 가고 트럼프가 김정은도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트럼프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다시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이쪽 우리나라에 또 다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 이렇게 종전협상하고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 거래를 한다고 하면은 뭐 엄청나게 또 이제 제2의 도약을 할 수가 있을걸요. 그래서 저는 또 세계 뭐 우리나라 그냥 이대로 가면 미래가 암울해서 미국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이렇게 열린다고 하면은 또 우리나라의 미래는 또 밝아진다. 저는 그렇게 또 이제 국뽕에 차오를 수 있다. 그래서 국뽕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푸틴이 이끌어 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북한의 김정은을 만났다는 거는 이런 쪽으로 이끌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평화의 장으로 한반도가 꼽히면서 종전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를 하면서 이제 북한과 이제 교역을 하겠죠. 교역을 하면서 제2의 경제적 성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쪽 지역이 제일 막혔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면 엄청난 경제 규모의 성장을 할 수 있거든요. 러시아도 알고 중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미국도 일본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른 데서는 성장이 나올 때가 별로 없어요. 아프리카는 아직 멀었고 남미도 뭐 자원은 많지만 또 여기에 개발하려고 하면 시간이 느리고 그래서 개발할 때가 한반도나 이쪽 아시아 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제조업 강국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만 한다고 하면은 금방 또 북한도 개발이 되고 이 여기서 시너지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 뭐 지금 미국의 이런 한계를 알게 되었고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특히나 저는 제가 봤을 땐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트럼프가 돼서 오히려 이런 쪽에서 평화적으로 가면서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무리 시킨다고 했잖아요. 전쟁이 마무리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인플레이션도 내려오고 금리 인하도 되고 그다음에 전기차들도 많이 팔리고 주가가 다시 부양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아마 내년에는 미국 경제도 위기가 오지 않을까요? 왜냐 대통령이 지금 되기 위해서 바이든이 엄청나게 지금 국채를 많이 풀었고 그 국채가 많이 풀리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른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나중에 후폭풍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채나 아니면 국채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은 저도 조심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제가 뭐 미국 대선이나 아니면 대선 토론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런 국제 정세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페트로달러 이거 폐지도 이것도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게으름병이 있어서 빨리 못 해드려 죄송하고요. 이것도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